반갑습니다. 주식탐구생활 전지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중 재료가 먹히지 않고 주가가 되밀리는 과정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시아나 그룹주들이 장 초반에 다 같이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오늘 이제 대장주로 에어부산이 역시 나섰었고요. 그 이후에 추가 상승을 이제 노리는 눌림목의 과정에서 먼저 아시아나 IDT가 분리매각에 대한 재료를 내고 잠깐 튀려고 했습니다만 장중 고점을 넘지 못하고 다시 밀렸고요. 그 이후에 똑같은 재료인데 에어부산 쪽에서 또 재료를 냈습니다. 같은 재료를 낸 거죠.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좀 움직임이 나오려고 하다가 결국 다 되밀려 버리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때 판단을 빨리 못하고 좀 뇌동매매를 하게 되면 다 물리게 되어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실시간 영상을 통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떴죠? 이렇게 에어부산이 사는 매각 예정대로 분리매각 선행기대 강세다라고 떴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수급이 조금 유입되려고 하죠, 지금. 이쪽에도 아시아나 IDT 또다시 이제 수급이 좀 유입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뭐 지금 좀 조용하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수익급이 유입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결과적으로 추가 수익급이 안 들어온다는 소리입니다. 오히려 이제 세력들이 때 물량을 조금씩 더 팔아먹으면서 주가가 되밀리는 과정인 거죠. 자, 그냥 단순히 호가만 놓고 보면, 자, 사자가 지금 38,000주, 팔자가 12만 주니까, 와, 좋다라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항상 안 된다 그랬죠. 재료도 파악해야 되고, 주가의 위치, 수급 다 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과연 그러면 이걸 어느 시점에 진입을 해야 되느냐? 결국 당일의 고가를 이런 에어부산 같은 경우는 50만 주 이상 분봉에서 1분봉에서 50만 주 이상 치고 가면서 대량거래를 수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고점을 넘어야 그래야 비로소 뭐 상한가 베팅이 나올 때 빠르게 매매해서 수익을 얻는다든지 할 수 있는 기회가 나오는 거죠. 또는 그렇게 치고 간 다음에 상한가를 한 번에 못 가고 다시 눌림목 나왔을 때 그때 이제 또 수급을 보고 대응을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재료가 나와서 막 움직이려고 할 때 함부로 또 뛰어들면 순식간에 수급이 꼬여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지금도 이제 그런 경우고요. 자, 아시아나 IDT도 잠깐 수급이 들어오는 것 같더니 다시 또 수급이 멈추면서 호가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꼬이죠. 마찬가지로 에어부산 같은 경우도 보시다시피 아까 막 치고 갈 것 같은 호가였는데 거래도 또 한산해지면서 슬슬 꼬이기 시작해요. 네. 자, 아시아나항공도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자, 이렇게 이 재료가 나왔을 때는 빠르게 반응을 해서 치고 가는 모습이 나와야 그래야 이제 이 치고 간 이후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울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서 그냥 마냥 기다린다는 소리입니다. 치고 가겠지 하고 기대감에 있어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혹시라도 실수를 해서 내가 이거 뇌동매매를 했다.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호가창도 별로 좋아지지 않고 수급이 그러니까 바로 다시 수급이 장악되면서 치고 가지 못한다 그러면 아쉽지만 매도하고 빠져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대응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쨌든 이 시점에 빠져나오면 손실을 봐도 아무리 많아도 2% 미만에서 손실이 끝납니다. 뇌동매매를 했기 때문에 뭐 시간에 그만큼 시장에다 토해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전업자들은 기다린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지금 재료가 먹히지 않고 있으니까 일단 이 매물 소화를 하고 세력들 좀 일부 수익을 좀 챙겨 놓으면서 결국은 수렴 이후에 다시 재수 구입이 이제 유입되는 시점까지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얘네들이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면서 수급을 모아놓고 매물 소화를 하고 돌리는지 아니면 힘없이 그대로 다시 밀려 내려오는지 한번 그 과정을 잘 보세요. 그냥 단순하게 지금도 이제 호가가 양호하죠. 요것만 놓고 그냥 이건 그냥 어차피 저점도 이렇게 높아지고
고점의 수렴 과정이니까 치고 갈 거야 라고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러는데, 그걸 잘 이해를 못하세요. 그러니까 뭐든지 이 전업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실패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원인이 획일적으로 다 그냥 이 기술이 맞다 그러면 그 기술에 그냥 다 맹신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시장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그것을 어떻게 이 세력들이 활용하는지를 심도 있게 연구하고 경험하지 않으면 결국 낭패를 볼 수밖에 없는 환경이 상당히 많아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테마주 관련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렸듯이 오늘도 역시 대장주가 더 탄탄하죠. 에어부산이 지금 이런 움직임을 보였고, 아시안 IDT, 아시아항공 같은 경우는 뭐 2%대에서 움직이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후장에서도 이것이 이제 다시 기술적 반등하는 것을 노려서 매매를 했을 때 개인적으로 이제 에어부산을 매매해서 일정 부분 트레이딩을 해서 수익을 만들었습니다만, 다른 종목으로 트레이딩하면은 쉽지 않습니다. 수급 역전 현상이 나오면 가능한데 그렇지 않으면 역시 당일에 대장주에서 수급이 좀 형성되면서 그 기술적 눌림목 자리에서 반등이 나와도 그럴 때 노릴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아시안 IDT 같은 경우는 계속 수급이 좀 더 꼬이고 보시다시피 이제 호가도 되게 다 양쪽이 다 얇아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 지나간 차트를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이 상황을 보면 그냥 마치 삼각수렴에서 바로 튀어갈 것처럼 이렇게 보인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대로 그냥 이 모습만 놓고 보면요. 그런데 재료가 나왔을 때는 재료가 빠르게 붙어서 수급이 유입되는 종목이 좋습니다. 그 재료가 나온 이후에 주가는 그 시점 위에서 놀고 있어야 강한 종목인 거고, 그렇게 강한 종목을 매매를 해야 여러분들이 수익을 만들기가 더 쉬워지는 거죠. 재료가 먹히지 않는 종목들은 쉽지가 않은 겁니다. 수익 만들기가 그 장중에. 자, 이제 여기 캔들 보셔도 알겠지만 얘는 여기서 계속 밀려 내려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쌍고점을 만들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고점이 낮아진 쌍고점이기 때문에 물량이 지금 나오는데 더 쉽게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호가 다 얇아져 버렸죠. 이렇게 쉽게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나마 에어부산은 밀려 내려와도 아직은 전일의 고점을 넘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전일의 고점을 깨고 내려왔을 때 다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지 보면 여기서 이제 매매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수급 역전 현상이 안 나오면 기본적으로는 역시 테마를 할 땐 그 테마의 당일 대장주를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반등이 나와도 상당히 짧은 수준의 지금 반등밖에 안 나오고 있고 결국은 이 자리를 이제 깰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겠죠. 자, 이제 삼각 수렴에서 그 수렴의 상방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얘도 지금 하방 위협을 받고 있고 마찬가지로 얘는 이제 수렴에서 하방 쪽으로 지금 방향이 잡히고 있는 과정이죠. 자,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뭐 오늘 뭐 크게 힘쓴 것도 없으니까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데 얘도 뭐 갈 수 있는 에너지가 보이질 않습니다. 호가는 이렇게 좋은 모습을 뭐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만 이렇게 쉽게 또 얘도 다 밀려 내려와 버리죠. 다 밀려 내려옵니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어느새 또 호가 다 바뀌었죠. 그러면서 얘도 이제 서서히 물량이 나오는 거예요. 에어부산도. 순식간에 이렇게 물량이 나옵니다. 아까는 삼각 수렴에서
마치 오늘 고가를 다시 돌파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못하죠. 그건 이 재료가 떴는데도 재료빨이 먹히지 않으니까 실망 매물들이 나오는 겁니다. 예, 그걸 세력들은 잘 알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좀 또 재료가 안 먹히는 경우에 강해 보이는 종목들도 쉽게 이렇게 매물 받고 되밀린다. 그래서 뇌동매매하지 마시고 그런 재료가 나왔을 때는 재료가 먹히는지 아닌지 살펴본 후에 그 이후에 대응해도 늦지 않다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단타는 큰 수익을 만드는 게 아니라겠죠. 짧은 순간에 우리가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구간이 발생을 하면 그 구간에 따라 트레이딩을 하는 거지 이걸 뭐 사서 그냥 홀딩해 가지고 가져가서 큰 수익을 내겠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히 좀 구분을 해서 매매를 한다면 지금의 이런 그 재료가 먹히지 않는 상황을 잘 이해를 하실 거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매매하지 않고 오히려 기다렸다가 저점이 지지되고 대장주의 수급이 다시 유입되는 그 시점을 노려서 트레이딩하면 또 수익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지 마시라. 그리고 늘 강조드리지만 모든 기술을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 종목 특성 또 이 시장의 특성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힘을 키우시면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하는데 훨씬 더 유리한 조건에서 트레이딩 하시게 될 거고, 최근에 이제 일본의 이 수출 규제에 따라서 관련주들의 급등락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거는 너무 변동성이 큰 그런 종목을 매매하려고 하면 쉽지가 않습니다. 나름대로 지금 시가총액이 있는 종목들이 공매도 세력들하고 지금 맞짱을 뜨고 있는데 이번에도 이 아베가 쉽게 물러서지 않는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다면 뭐 만약에 중간에 생각지도 않게 이 선거 전에 아베가 자기가 스스로 이것을 되돌린다 그러면 뭐 무조건 빠져나와야 되겠죠. 그러나 그럴 가능성은 거의 1%도 안 된다라고 천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종목들에서 대장주급으로 먼저 움직였던 종목들이 있죠. 시가총액이 조금 됩니다만 그래도 그 종목들이 공매도 세력들하고 맞짱을 뜨면 어, 단기적으로는 질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봐요. 특히 이번 선거 전까지 그러니까 20일 전후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 시간대에 빠르게 아마 세력들이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그럼 그럴 때 여러분들이 기회를 좀 잡아보시고 그 내용을 좀 나중에 주말쯤에 제가 좀 정리를 해서 스윙하는 그런 조건과 함께 그 종목들도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 오늘자 한 줄 요약. 장중 재료가 뜨면 일단 관망하라.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지인이었습니다.